선물이 이게 마땅할지 모르겠네. 그냥 상품권만 드리는 게 맞나 싶어. 우리 아버진 돈 좋아한다니까. 어차피 딱히 필요한 것도 없어서 그게 나을 거야. 그래도 퇴직 기념인데 기념될 만한 물건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상품권은 금방 없어지잖아. 그게 마음이 걸린다. 어차피 물건 사도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건 똑같아. 너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리고 아버지 기념일 챙기는 편도 아니라서 상품권만 드려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야. 그래도 30년 일하다 퇴직하신 거면 축하해 드려야지. 그게 어디 쉽나? 아버지 나이 땐 다 그러고 살았지. 그래도 기념할 건 기념해야지. 그러지 말고 해외여행 보내드릴까? 상품권은 준비했으니 그냥 드리고 이제 퇴직하셨으면 시간도 많으실 테니까 날 잡아서 같이 여행 가자. 아버님 그동안 일하시느라 여행도 잘 못 가셨잖아. 그것도 좋네. 아무튼 당신은 자식인 나보다 우리 아버지를 더 끔찍이 생각한다니까. 당신이 너무 안 챙겨서 내가 챙기는 거야. 제발 부모님한테 신경 좀 써라. 내가 뭘 안 챙겼다고. 아무튼 이따 여쭤보지 뭐. 잠시 후 식당.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요 앞에 차가 막혀서 좀 늦었네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우리도 이제 왔어. 어여 앉으라. 회사에서 잘린 게 뭐 대수라고 파티까지 한다 그러냐.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면 되는걸. 30년 만근하셔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건데 뭐가 대수가 아니에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 아버님의 새 출발을 응원할게요. 아유, 이게 뭐야? 상품권 아니야? 100만 원이나 줘도 돼? 이런 큰 돈을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아유, 주면 받아요. 집안 빵빵한 며느리가 준 선물인데 뭐가 부담스럽다고? 고맙다, 아영아. 마침 이 사람 겨울코트 하나 사려 했는데 이걸로 사면 되겠구만. 그리고 이제 아버지 시간 널널하시니까 언제 해외여행 가요? 저희도 일정 맞춰서 같이 갈게요.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어머, 해외여행 너무 좋다. 난 유럽도 좋고, 발리 이런 데도 좋다. 누가 보면 자기 위해서 가는 줄 알겠네. 나야 널널하지만 너네들은 직장 다니고 할 텐데 시간이 되겠니? 그리고 솔직히 난 여행 별로야. 돌아다니면서 돈만 쓰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럴 바엔 차라리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이나 벌고 말지. 아버지는 아직도 돈을 벌고 싶으세요.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요. 쉬세요 좀. 그래요, 아버님. 이제 쉬시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사세요. 어머님이랑 데이트도 하시고요. 네 아버지가 그러는 거 봤니? 절대 그럴 인간이 못 된다. 사람이 낭만이 없어. 아, 그래서 말인데 너네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일자리 하나 마련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네? 일자리요? 그래, 아버지가 사장님이잖아. 맘만 먹으면 일자리 하나 마련하는 건 시간 문제 아니야. 난 평생 일만 해서 일을 안 하면 좀 있어 쉬는 사람이야. 계속 놀면 뭐 하겠니? 그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야? 장인어른이 하시는 회사랑 아버지가 했던 일이랑 영 겹치는 게 없는데요. 아버지는 공사감독 하셨지만 장인어른은 운동용품 판매하시잖아요. 에휴, 일이야 배우면 되지. 그리고 실질적인 일은 아랫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아버지 경력으로 보면 못해도 부장 이상의 직책은 줘야 될 텐데. 그럼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독 같은 일이라 볼 수 있지. 남 일하는 거 지켜보고 말만 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요새 채용시장 어렵다는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새로운 직원 안 뽑고 있는 직원들로 회사 간신히 꾸려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있는 직원 하나를 자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세요?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잘라요? 아이, 내가 아예 신입도 아니고 경력이 30년이나 되는데 나 같은 인질 데려가려면 그런 수고로우면 감수해야지. 아, 그러지 말고 얼른 아버지한테 말해봐라. 그래도 명색이 딸이 하는 부탁인데 안 들어주겠어? 회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이 정도 일자리 부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회사도 사장 백으로 들어오는 직원들 많았거든. 죄송해요, 아버님. 아마 말씀드려도 곤란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절차대로 공정하게 사람 뽑는 분이셔서요. 예전에 저 취업 한창 안 될 때도
아버지 회사 들어오고 싶음 다른 지원자처럼 시험 보고 들어오라고 하신 분이에요. 아유, 깐깐스럽기는.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을 테니 누구로 졌을 거다. 그리고 아무나도 아니고 사돈 부탁인데 안 들어주겠어? 무조건 자리 하나 마련하라고 해라. 그것도 부장급 이상이다. 그 밑은 절대 안 돼. 알았지? 그럼 내 경력이 30년인데 부장이 아니라 이사를 시켜야 맞지? 다들 왜 억지를 부리고 그러세요? 아영이만 곤란하잖아요. 시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거절하는 것도 억지나 마찬가지야. 아직 물어본 것도 아닌데 아니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일단 물어보라니까. 그래, 물어보면 무조건 자리 마련해 주실 거다. 일단 백화점 상품권보단 그게 훨씬 나은 선물이니까 아버지한테 잘 말해보거라. 1시간 후, 차 안.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분명 불편해하실 텐데. 솔직히 아버님이 30년간 열심히 일하시긴 했지만 우리 아버지 회사랑은 업무가 아예 다르잖아. 근데 어떻게 부장 이상의 자리를 만들어두려? 그냥 자리 자체도 못 만들게 생겼는데. 그니까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지만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 그렇게 곤란한 부탁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듣질 않으시니 그냥 아버님한테 전하지 말고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 그럼 별 수 있겠어? 아, 그래도 될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진짜 말을 해도 문제잖아. 염치없게 그런 말을 어떻게 아버님한테 해. 그럼 나도 아버님 얼굴 보기 죄송해.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말. 저렇게까지 얘기하실 정도면 계속 물고 늘어지실 텐데. 아버님, 어머님 성격 알잖아.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솔직히 아무리 우리 아버지라고 해도 이제 막 정년퇴직한 사람을 누가 데려가고 싶겠어? 그것도 관련 업무 경험 없는 사람을 말이야. 회사에도 그건 패기치는 거야. 아버님 회사 지금 중요한 시기라며. 그렇긴 하지. 그래도 서운해하실까 그렇지. 서운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계속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 괴롭히면 나한테 말해. 내가 잘 말씀드릴게. 알았어. 일단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봐야겠어. 아, 맞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빠 생신인 거 알지? 그럼 마침 식당도 예약해놨어. 아버님 단골 횟집으로 예약했거든?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예약했어? 고마워. 난 내가 하려고 생각 중이었거든. 뭘? 당신도 오늘 자리 당신이 직접 마련해준 거잖아. 나도 이렇게라도 갚아야지. 아버님께는 내일 중에 말씀드릴게. 알았어. 다음 날, 전화. 여보세요? 어제는 잘 들어갔니? 넌 집에 도착했으면 도착했다고 전화를 해야지. 그게 어른에 대한 예의인 거야. 아, 네, 죄송해요. 어젠 저희도 도착하자마자 잠에 들어가지고요. 어머니도 잘 들어가셨죠? 아버님도 같이 계세요? 네 시아버지야 성격이 워낙 부지런해서 아침 일찍 운동하러 나갔다. 가만 보면 체력이 20대 못지않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얼른 자리 마련해야겠더라. 저렇게 힘이 펄펄 넘치는데 일 못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고역인 게 없거든. 그래, 아버지한테 말은 해봤니? 아, 어머니, 그건 빨리 말해라. 솔직히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니. 난 솔직히 네가 알아서 자리 마련해준다고 할 줄 알았다. 네 시아버지 일 좋아하는 거 너도 알잖아. 일 좋아하는 사람이 일 못하면 바로 병들어버려. 내가 아는 사람도 평생 일에 매진했다가 갑자기 실직되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양반이 갑자기 병 걸려서 죽어버리더라고. 설마 네 시아버지도 그렇게 될 걸 바라는 건 아니겠지? 무슨 소리세요? 제가 왜 그런 걸 바라겠어요. 다만 저희 아버지 회사 일이랑 아버님이 평생 해오셨던 일이랑 달라서 만약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적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솔직히 저도 아버지 회사 일 잠깐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해왔던 일이랑 달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별 걱정을 다 한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건 하급 직원들이 할 일이잖니. 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장급 이상으로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 말이야. 그럼 가만히 앉아서 서명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관련 경력이 없는데 그런 자리를 비워두라 하시는 게 좀...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너네들도 이직하면 비슷한 직급으로 들어가잖니. 니네 시아버지도 똑같은 케이스인 거야. 그니까 그냥 이직 자리 마련해준다 생각하면 쉬운 거라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답답해 죽겠네 정말. 아니 내가 어려운 부탁한 거야? 아니 혼자 잘 살면 뭐 할 거냐고. 다 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아무튼 얼른 네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끊자. 아, 진짜 큰일이네. 그 주 토요일 식당.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려요. 여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요. 아유 맛있는 거 사줬으면 됐지 무슨 선물까지야. 아유 넥타이 핀이네. 안 그래도 새로 살려 그랬는데 하늘 센스가 좋구만.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아영이 넌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해? 무슨 일이 있어? 아니 뭐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유 싸우긴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 저 아버지 지금 회사에 새로 인력 필요 없죠? 누가 나간다는 사람도 없고요. 당신 설마 말하지 말라니까. 왜?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래? 왜? 사돈이랑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우리 회사야 뭐 지금 있는 직원으로 충분하지. 그리고 나간다는 사람도 없고. 요새 나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들 다 힘들어. 경제 불황이라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직원들 임금은 제때 챙겨줘야 되고 들어오는 직원들은 좀 알려줬다 싶으면 다른 회사로 가버리고 영 쉽지가 않어.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의리가 있어서 그런가 나가진 않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역시 그렇죠. 어? 어머니네? 자,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그래. 내가 받을까? 엄마 또 그 소리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받고 올게. 식사하시고 계세요? 여보세요? 넌 왜 전화를 이제야 받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오늘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서요. 같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지금쯤 물어봤겠구나. 하기야, 전화로 묻는 것보단 직접 가서 부탁하는 게 낫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선물 하나 해서 보내는 건데. 어머니, 그런데요. 제가 오늘 뛰어봤는데 새로 인력을 추가할 생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다른 데서 일자리 좀 알아볼까요? 아버님께 크게 부담 안 될 만한 것들로 골라볼게요. 얘는 누가 일자리가 아예 없어서 너한테 부탁한 줄 아니? 니네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야 네 시아버지가 대접받으며 일할 거 아니니? 30년 일해서 정년퇴직한 마당에 일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남들한테 얘기하기 안 창피하게 좀 폼나는 걸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니네 아버지 회사가 딱이지. 니네 아버지도 좀 적당히 튕기라고 해. 본인도 사장 하기 전엔 일개 회사 직원이었다며. 그렇게 큰 능력이 있어서 잘 된 것 같지 않고 운이 좋아 그런 것 같은데.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가족한테는 행운을 나눠야 되는 법이야. 솔직히 니네 아버지랑 니네 시아버지랑 나이도 같지 않니? 근데 누구는 사장이고 누구는 나이 많다고 회사에서 쫓겨났잖니.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해? 지금 사장 딸이라고 그러는 거는 네 알바가 아니라는 거야 뭐야?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현실적으로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안 되는 게 어딨어? 무조건 되게 해. 어떻게든 자리 하나 만들어 오란 말이야. 너, 안 그러면 평생 미움받으며 살 줄 알아. 끊어! 어머니, 어머니! 벌써 끊으셨네. 이렇게 무작정 고집 피운다고 될 게 아닌데. 아, 좀 늦었죠? 죄송해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한번 얘기해봐. 아, 사실은요. 시아버지가 얼마 전에 퇴직하셨는데
그냥 얘기가 그렇다고 아버지 회사에 자리 좀 마련해주면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사돈이? 근데 사돈은 공사 감독했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업무랑 용 다른데. 그리고 그 연세에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좀 그렇고 말이야. 그래서 부장급 이상으로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선에서 거절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전화하셔서 자리 어떻게든 마련하라고 성하셔서 저도 이제 어쩔 도리가 없네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가끔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아영이 너한테도 미안해. 아니, 고집을 피울 거면 자식인 나한테 피우지. 왜 너한테 그러쇼? 일단 내가 해결하마. 어차피 아무리 니들이 말해도 받아들이질 않으실 것 같구나.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자네, 어머니 댁 주소가 어디라고 했지? 알려주면 내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네. 그렇게까지 하시게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 한번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지 뭐. 내가 잘 해결할 테니까 아영이 너도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어라. 그런 일이 있으면 친정 아빠한테 말하지 그랬어. 왜 혼자 쩔쩔매고 그래? 아유, 아버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괜찮아. 어차피 아빠 회사 일인데 뭘. 어여 밥 먹으라. 통 먹질 못하는 것 같아. 네, 감사해요 아버지. 다음날 전화. 아영이 너 어제 말 잘했구나. 아유, 이 복덩어리 같은 이라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너네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가 왔지 뭐니. 일단 회사 들어오려면 면접 같은 거 봐야 되지 않겠냐고. 회사에서 직접 진행하면 직원들 말 나오니까 직접 집에 찾아오시겠다고 하더구나. 대체 안 된다던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하긴 아버지는 딸 말에 그저 껌뻑 죽긴 하지. 아무튼 고맙다. 니네 시아버지도 지금 양복 차려입고 난리란다.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신다고요? 너한테 말 안 하셨나 보구나. 그래. 집까지 찾아온다는 거 보니까 무조건 자리 하나 마련해 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뵙기로 했단다. 고맙다. 난 식사 준비해야 돼서 이만 끊으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왜 시댁까지 직접 찾아가신다는 거야? 그 시각, 시댁. 넥타이 뭐가 더 어울려? 아무래도 단정한 게 낫나? 뭐 단정한 게 좋긴 하지. 근데 무슨 자리를 주려나? 솔직히 부장도 좀 약하긴 해. 이사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거기 연봉도 높다고 했지. 중소기업 치곤 연봉 높은 편이지. 솔직히 30년 경력이 있으니까 이사 줬으면 좋겠긴 하지. 그래야 사돈이랑 수준이 좀 비슷하지 않겠어? 이사면 임원급이니 같이 골프도 치고 그럴 수 있고. 그래도 사돈이니 그 정도 자리는 주겠지. 아유, 그래도 아영이가 쓸모가 있긴 하네. 솔직히 부잣집 딸내미라 결혼시킨 건데 우리한테 오는 이득이 하나도 없었잖아. 눈치 보니까 아직 재산 넘겨줄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 내가 회사 들어가기만 하면 슬슬 말 꺼내보지 뭐. 그리고 내가 이사 자리 꿰차고 있어야 나중에 사돈 양반이 힘 딸려서 회사 경영 못할 때 우리 아들이 그 자리 차지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회사나 마찬가지고, 그치? 그렇지. 요즘 젊은 CEO 많다던데 우리 아들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미 회사가 안정돼 있어서 우리 아들이 물려받으면 딱이지. 그럼 난 잘릴 걱정 없이 이사 노릇만 하면 되는 거고. 이따 말 잘해야겠다. 아유, 잘하고 하고 말 것도 없지. 솔직히 자기 딸이 우리 집 며느리인데 당연히 우리한테 잘 보이려 하지 않겠어? 그건 그래. 곧 오실 시간이네. 당신 음식은 잘 준비했지? 얘기 끝나고 바로 밥 먹을 수 있게 준비해놔야 돼. 당연하지. 완벽하게 준비할 테니까 당신이나 잘 말하고 와. 연봉도 최고 수준으로 달라고 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거요. 왔나 보다. 아유, 사돈 어르신 오셨으니까. 안녕하세요. 결혼식 이후로 처음 뵙네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일 끝나고 이제 오는 거라 저녁에 실례를 좀 했네요. 아닙니다.
저희야 남아도는 게 시간이죠. 저기로 앉으시죠. 예, 그러시죠.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아니요, 마시고 왔습니다. 그럼 식사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두 분 얘기 나누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영이한테 얘긴 들었습니다. 이제 정년퇴직하셨는데 바로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좀 쉬시죠. 30년 일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건데. 아유, 전 일을 안 하면 좀이 쑤시는 사람이라서요. 마침 사돈이 이렇게 회사 차려서 일하고 계시니 딱 생각이 나지 뭡니까? 예, 뭐 아영이한테는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서류 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골라보시죠. 아유, 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겁니까? 아이, 저야 뭐 부장 이상이기만 한다면. 이게 뭡니까, 사돈? 혹시 서류 잘못 준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게 들어있는데. 그럴 리가요. 제가 오면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저보고 경비원 아니면 행정보조직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까? 이 나이에 이걸 하라고요? 아영이가 몇 번을 돌려 얘기했다는데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길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사돈어른 30년 일한 업무와 제 회사 업무가 전혀 공통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돈 경력이 30년이든 40년이든 제 회사 입장에선 무경력이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이님이 직원부터 임원급까지 능력 있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사돈이라고 아무 경력도 없는 이제 은퇴한 나이 꽤나 있는 사람을 앉힌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도 하도 부탁을 하시니까 딸 얼굴도 있고 해서 제가 어떻게든 자리 마련한 거예요. 조직 정보도 금세 적응할 만한 일이니까 한번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세요. 뭐라고요? 아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돈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일을 시킨답니까? 아니 듣자 하니까 기가 막혀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니 누가 그런 일 하고 싶어서 사돈한테 부탁했어요? 경비나 그런 말단 일은 따로 부탁 안 해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굳이 우리가 아영이 통해서 부탁드린 게 무슨 이유 때문이겠어요? 이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서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해달란 거잖아요. 아이 사장님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려운 부탁 드린 것도 아닌데 굳이 찾아와서 경비나 말단 직원을 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럴 거면 대체 왜 온 거예요? 어이가 없네 정말. 그렇게 남들 시선이 신경 쓰였음 스스로 능력 키워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게 맞죠. 이렇게 누구 바지가랑이 붙잡고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경비나 말단직도 사돈한테는 어림도 없어요. 그 일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요. 그래도 30년 일했다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권한 건데 말하는 거 보니까 자기 과탈이네요. 됐습니다. 더 할 말 없으면 그만 가보겠습니다. 다신 이런 일로 우리 딸 괴롭히지 마세요. 어른이 돼서 그런 곤란한 부탁을 젊은 친구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이 우리를 꼰대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따님 입장 생각 안 하는 게 누군데요? 어민이 사돈딸 저희 집 며느리입니다. 제가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제 하다 그런 걸로 협박하십니까? 참 보면 볼수록 우리 사위가 혼자서 잘 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우리 사위가 아영이가 그런 일 당하도록 내버려 둘 것 같지도 않지만 만약 그런다고 하면 아이 영 끊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영이를 제가 얼마나 곱게 키웠는데 고작 당신들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당하게 하겠어요. 이만 가겠습니다. 아유, 참 어이가 없네. 저 영감우리 망신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 애비의 그 딸이네. 정말 기가 막혀서 지가 사장이면 다야. 아주 잘난 체는 혼자 다 하네. 사람이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아유, 이래서 집안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저 부잣집 딸이라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생각하고 냅다 결혼시킨 게 잘못이지. 사람 인성이 저 따위면 아무리 부자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아유, 사람 갖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직후 전화. 예, 장인어른. 저녁에 무슨 일이세요? 자네 지금 어딘가? 밖인가? 네, 지금 집으로 가고 있죠. 방금 자네 집을 다녀왔거든. 부모님한테 말하긴 했는데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 솔직히 아예 남남이었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그래도 내가 아끼는 자네 부모님이라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구만.
아, 괜찮아요, 아버님. 아버님 성격에 막말하신 건 아닐 테고 저희 부모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히 아셔야죠. 그렇게 말해주니 내 맘이 안들 편하긴 한데. 자네 어머니가 우리 아영이 시집살이 시킨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 그게 진심인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서. 우리 아영이가 뭔 죄인가? 안 그래도 회사 다니느라 피곤한 앤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머니도 참.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아영이한테 절대 피해 안 오도록 제가 신경 많이 쓸게요. 고맙네. 자네 부모님인데 그래도 속상도 할 법한데. 사실 부모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 부리시는 게 저도 지겹거든요.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땐 멋대로 성적표 보시곤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성적을 이렇게 주면 어떡하냐고 올 A불로 바꿔달라 하신 적도 있고, 다니는 회사에 전화해서 회식 그렇게 자주 시키지 말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찌나 곤란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욱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맞다고 요즘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버님 역할 대신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아영이한테도 미안하고요. 자네도 그동안 속 많이 썩었겠구만. 그 와중에도 잘 자라줘서 참 고맙네. 어쨌든 우리 아영이 잘 부탁하네. 애가 속이 어려서 이런 부탁 받으면 잘 거절을 못하거든.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끝내.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30분 후 시댁.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암튼 잘 왔다. 방금 네 장인어른이 다녀가는데 말이야. 글쎄 어떻게 한 줄 아니? 내가 기가 막혀서 원.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진짜 왜 이러세요? 저 쪽팔려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너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요? 진짜 왜 아영이랑 장인어른한테까지 피해를 주냐고요.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어떤 회사가 관련 경력도 없는데 이제 정년퇴직한 사람을 임원급에 올리고 싶겠냐고요. 아니 왜 그런 부탁을 아영이한테 해요? 그리고 거절하면 바로 수긍해야지. 시집살이 시킨다고 협박했다면서요. 그게 말이에요? 너 우리 자식 맞아? 부모가 네 장인어른한테 망신을 당했음 아들 된 돌이라서 당연히 우리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부모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해? 막말로 자리 하나 준다고 회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잘 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네 엄마 말이 다 맞다. 그리고 내가 농땡이 피운다 한 것도 아니고 맞는 직책만 주면 열심히 일할 텐데 어떻게 일할 건지는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바로 경비직이랑 말단직을 주더라. 그 의도가 뭐겠어? 아주 우리 골탕 먹이려는 게지. 그럼 다른 회사 가서도 그렇게 부탁하시던가요. 애초에 장인어른한테만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버지 어머니도 말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탁한 거 아니니. 그래도 사돈이 사장이니까 맘만 먹으면 가능한 거고. 난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도 모르겠고 사돈이나 네 처나 왜 이렇게 안 된다고만 하는지도 모르겠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요. 하긴 늘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시니 제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냥 여기서 연 끊죠. 저도 도저히 지긋지긋해서 자식 노릇 못하겠네요. 나? 연을 끊자고? 이 자식이 어디서 부모한테 자식을 끊지?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이에요. 그동안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도저히 이제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연을 끊자는 게 무슨 말이야? 네가 뭔데 부모 자식 연을 끊지? 당신은 저 자식 저렇게 될 동안 애를 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왜 또 그게 내 탓이야? 아영이랑 결혼하고 나서 저렇게 된 거라니까? 아유, 이래서 사람을 잘 들여야 되는 건데. 그날 저녁, 집. 좀 늦게 왔네? 차 많이 막혔어? 아니, 집 좀 들렀어. 오늘 아버님 왔다 가신 거 알고 있지?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물어보려던 참이었어. 나 솔직히 이런 식으로 아버님이랑 당신한테 피해주는 거 너무 창피해. 난 옛날부터 당해온 거라 놀랍지도 않은데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번번이 피해줄 때마다 얼마나 고개를 못 들겠는지 모르겠다니까.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겠지 싶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 연락 받지 마. 그냥 연 끊을 참이니까. 연을 끊는다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버님이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납득을 못 하잖아. 분명 당신 보면 또 말 꺼낼 게 뻔하고. 그냥 이참에 영 끊쳐. 나도 도저히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이번만 내 뜻대로 하게 해줘. 안 그럼 정말 끝없이 당신도 나도 이렇게 당한다니까. 알았어. 당신이 아들이니까 제일 잘 알겠지. 나도 오는 연락 안 받을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 연애 때부터 힘들어하는 거 봐서 나도 마음이 안 좋네. 이해해줘서 고마워. 일주일 후 시댁. 연 끊는다고 하더니 정말 끊으려나 본데 아영이고 아들이고 전화를 안 받아. 아니 며느리가 시댁 전화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이러다 진짜 연 끊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린 뭐 먹고 살아? 얼마 진짜 영영 끊겠어? 대충 이렇게 성질 부리다 말지 않을까? 그 자식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 봤어? 이러다 우리 노후에 손가락 빨개 생겼다고. 그동안 모아둔 재산도 많지도 않잖아. 그저 사돈이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면 그거 좀 이득 보면서 살려고 했더니만. 아유 진짜 연 끊으면 큰일이지. 당신 일단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퇴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일자리 알아보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사채 쓰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은 돈이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지금쯤 모아놓은 재산으로 사돈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비슷하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다 당신이 벌려놓은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또 그 소리야? 그건 한때 신수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 뒤에 한눈 판 적이 있어? 없잖아. 제발 그 소리 좀 그만해. 지겨워 죽겠어. 일하기 싫으면 아들 마음이라도 돌려놓든지.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일단 집에 가보자고. 2시간 후 집. 여긴 웬일이세요? 넌 그러고 나가놓고 연락을 정말 한 번도 안 하냐? 정말 부모랑 연 끊겠다 이거야? 잘 화해하기로 해놓고선 또 왜 시비야? 좋게 말하자고. 아영이 너도 잘 있었니? 연락을 통 안 받던데. 네. 오셨어요? 저기 아들,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 네 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아영아 미안하다. 내가 그저 네 시아버지 퇴직한 게 서운해서 부탁해본 거야. 어려운 부탁이었단 거 우리도 안다. 그래. 어쨌든 애써줘서 고맙구나. 네 아버지한테도 고맙다고 얘기하고. 저기 혹시나 기회되면 그때 얘기한 경비 해볼 의향이 있는데 물어봐 줄 수 있나? 알아보니까 니네 아버지 회사 경비는 돈도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 뭐라고요? 지금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 아버지가 그냥 하는 말이야. 신경 쓰지 마라.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서 살 길 찾을 테니까. 저기 우리 생활비 좀 보태주지 않으련?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옛날에 여러 가지 일로 돈 많이 잃지 않았니? 그래서 모은 돈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더더욱 일자리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거고. 네 아버지도 이제 정년퇴직했는데 다시 일하고 싶겠어? 먹고 살려고 그런 거니까 너가 이해해라. 그냥 달에 생활비만 보내주면 만족할게. 한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구나. 100만 원이요? 그니까 두 번 생활비로 달마다 100만 원을 보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하러 오신 거죠? 겸사겸사 온 거지. 솔직히 아영이 너한테 100만 원 껌가시잖니?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신데 그 정도 줄 수 있지 않아? 안 그러니? 정말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 남편이 불쌍해서 안 되겠네요. 혹시 자식으로 재테크 하시는 거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식으로 재테크를 한다니. 내가 우리 아들 피 빨아먹는다는 소리야 지금? 그게 아니고서야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취업자리랑 돈을 요구하세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으세요? 지금 당신들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개 못 들고 다니는 건 아냐고요. 대체 왜 일은 당신들이 저지르고 뒷감당은 아들이 하는 건데요? 정말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모르세요? 너에게 무슨 버릇이야? 어디서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따지고 들어.
지금 네 아버지 잘 나간다고 너까지 우리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야? 그러게 말이야. 부잣집 딸내미라고 우대 좀 해줬더니 아주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네. 그래봤자 네 아버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재산 너한테 안 내놓을걸? 어쩜 생각하는 게 그리 쫌스러운지. 그만 좀 하세요. 진짜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씨. 얼른 나가요. 그냥 이럴 바엔 영 끊자고요. 오늘부로 당신 자식 노릇 관둘 테니까 알아서 사세요. 야, 야, 너 이 문 안 열어? 빨리 열지 못해? 아휴,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효도는 못할 망정 자식 노릇 안 한다고 저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네. 내가 이러려고 쟤를 30여 년 동안 키운 줄 아나. 아유, 억울해서 못 살겠네. 정말 영 끊는 거야. 이렇게 집 찾아와도 열어주지 마. 알았어. 근데 정말 괜찮겠어?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부모님이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난 오늘 마지막 기회 준 거야. 근데 그걸 보기 좋게 걷어찬 건 부모님이라고. 이제 더 이상 부모 때문에 쪽팔리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뭐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고생했어. 당신 마음도 안 좋겠다. 나 때문에 괜히 못 볼 꼴만 겪게 해서 미안하지.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야. 1년 후 식당. 이렇게 매번 내 생일 챙겨주고 고마워. 자네도 회사 다니느라 정신없고 그럴 텐데. 아무리 바빠도 아버님 생신은 꼭 챙겨드려야죠. 그래, 고맙네. 오랜만에 모인 김에 자네한테 제안 하나 하려고. 그냥 자네 생각이 어떤 건지 묻고 싶은 거니 어렵게 생각지 말고 편하게 얘기하게. 저기,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네, 말씀하세요.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런가 이제 회사 경영하는데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될 것 같은데 마땅한 사람도 없고 해서 자네가 맡아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물론 직원들 말이야 나오겠지만 그건 자네가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고. 나도 소리 안 나오게 자네 제대로 교육시켜서 사장자리에 앉힐 생각이거든. 자네 다니는 회사 일이랑 우리 회사 업무랑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해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걸세. 그래서 혹시 내 회사 물려받을 생각이 있나 하고 물어보는 걸세. 아버지,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어차피 우리 사위가 결정할 문제긴 하니까. 그렇지만 너무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되네. 나야 몇십 년 동안 가군해서 바로 남한테 맡기긴 아쉬워서 그렇지. 저요, 저 믿고 회사 맡기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 제가 지금 회사에서도 이제 대리를 달았는데 실력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워낙 그동안 잘 경영해 오셔서 제가 괜히 회사에 민폐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민폐는 자네 행동하는 것만 봐도 일 어떻게 할지 훤히 다 보이네. 자네 일머리도 있고 상황 판단도 빨라서 충분히 이 회사 경영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옆에서 천천히 가르쳐 줄 테니 너무 걱정 말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세. 시간 여유 좀 줄 테니까 회사랑 천천히 얘기해보고. 감사해요, 아버님. 저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남편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 사위가 훌륭해서 그렇지. 나도 사위가 맡아서 한다 하면 걱정 덜고 놀러 다닐 수 있지. 그 시각, 시댁. 아휴, 어리야. 하루 종일 설거지하느라 뼈가 아주 부러지네. 당신은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와? 밤에 손님 더 많은 거 아니야? 밤엔 취객이 많아서 택시 운전하기가 쉽지 않아. 나도 늙었는데 좀 쉬어야지. 쉬기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인데 그 말이 나와? 그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아들 마음 돌려놓으라고 했더니만 깽판을 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나만 그랬어. 다 당신이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말년에 이게 무슨 고생이야. 취업자리만 마련해달라고 안 했으면 어떻게든 돈 받으며 살았을 텐데 이게 다 뭐냐고. 누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랬어? 다 당신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야. 됐어. 당신이랑 얘기해서 뭐래. 아유, 지겨워 죽겠어. 뭐? 나도 지겨운 건 마찬가지야. 1년 후. 그 뒤로 남편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고 CEO 자리에 서게 됐어요. 처음에는 낙하산 아니냐는 목소리가 회사에 들리긴 했지만 곧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여러 사업권을 따는 걸 보고
직원들도 점점 남편을 신뢰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아버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고 계시고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은 아직도 연락을 끊은 상태예요. 가끔 문자 와서 생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남편의 요청대로 답은 안 드리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남편과 시부모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제가 나설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남편도 한동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버진 남편에게 회사를 맡겨두시고 골프도 배우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면서 활기차게 사시고 계세요. 늘 일에 매진해 있던 아버지가 여유를 찾은 모습을 보니 딸인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음 달엔 아버지랑 저, 남편 이렇게 셋이서 일본 온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가족끼리 처음 가는 해외여행인 만큼 즐거운 추억 쌓고 오려고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